오늘은 비키니시티 미친 과학자 플랑크톤의 사랑스러운 아내인 캐런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재미있는 사실들이 있었는지 지금 보시죠. 원래 캐런은 그저 플랑크톤이 만든 수많은 발명품들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시즌1 펀 에피소드에서 플랑크톤을 도우며 버거비법 탈취 계획을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 스펀지밥이랑 먼저 친해지고 그리고 기회를 봐주고 게살버거를 훔쳐야죠. 점점 출연 비중이 늘어나게 되었고 플랑크톤의 아내이자 집게리아를 위협하는 악당으로서 작품 내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캐런의 목소리를 담당하는 성우는 질 텔리입니다. 실제로 그녀의 남편은 스폰지밥 성우를 맡은 톰 켄이죠. 재미있게도 질 텔리는 에피소드에 직접 등장하기도 했었는데요. 햄버거를 먹고 토를 했던 손님과 캐런이 즐겨본다는 막장 드라마 속 종이를 찢는 배우로 나왔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부부, 얼마나 행복할까요? 추가로 캐런은 스폰지밥 원작자 스티븐 힐렌버그가 자신의 아내 캐런 힐렌버그의 이름에서 가져와 지은 것이라고 하네요. 시즌3 플랭크톤 군단에서 캐런은 남편의 실제 본명이 셸던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Sheldon J. Plankton. 그의 풀네임인데 이름이 웃기다며 계속 놀려댔는데요. 한국어판에서는 082로 찰떡 번역이 되어 촌스러움이 잘 느껴졌죠. 누구나 그렇듯 그들에게도 파릇파릇한 신혼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플랑크톤이 무척 풍성충인데 꽤나 오래전에 찍은 것임이 분명하겠죠. 시즌 11 걸파워편에서 캐런이 언급하기를 결혼한 지 무려 25년이 되었다고 했으니 이건 그 옛 시절이 찍은 웨딩 사진이 될 수 있겠네요. 참고로 이 부부는 결혼하고 수십 년이 지나서야 첫 번째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만 신혼여행을 무척 기대했던 캐런의 기대와는 달리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은 그저 플랑크톤이 버거 비법을 훔치기 위해 집게사장을 몰래 따라가는 계획에 불과했었죠. 결국 남편의 속셈을 모두 알아버린 캐런은 아주 미치광이가 되고 맙니다. 또한 이 둘의 첫 만남 역시 썩 평범하지 않은데요. 설정이 일정하지 않고 이리저리 바뀌기 때문에 총 3가지의 경우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플랑크톤이 고장난 컴퓨터를 발견하고 수리하여 지금의 캐런을 만나게 됐다는 설정. 처음에 당신은 고장난 고물 컴퓨터에 불과했단 말이야. 당신이 작동하게 된 것도 다 내 덕이라고. 두 번째, 건물의 보안 시스템을 담당하는 컴퓨터였다가 플랑크톤을 처음 만나고 사랑에 빠지게 됐다는 설정. 처음엔 전 건물의 보안 시스템을 담당하는 컴퓨터였어요. 플랑크톤하고는 그때 처음 만나게 됐죠. 만나자마자 좋아졌어. 세 번째, 네모바지 스폰지밥 프리퀄로 나온 스폰지밥의 코랄 캠프에서 이미 만나고 있는 둘. 여러분이 보기에 가장 그럴듯한 첫 만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플랑크톤의 원래 이름이 셸던이었던 것처럼 캐런은 과연 어떤 컴퓨터일까요? 플랑크톤과 맞먹는 천재 과학자인 다람이가 캐런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와우! 이거 마크3 플러스 오메틱 컴퓨터 맞죠? 실제 영문판에서는 와우! Is that a real Mark III surplus wife-o-matic? 라고 합니다. 또한 집게리아에서 캐런2와 맞짱을 뜰 때 집게사장이 말하기를 그게 아니야. 그 옛날 진공관 튜브로 사용한 전통 컴퓨터야. 즉 캐런은 현재 컴퓨터와는 비교도 안 될 1세대 진공관 컴퓨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단순히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평소에 캐런이 보여주는 우수한 수행 능력이나 건전지 및 콘센트로도 작동되는 기계인 것을 떠올려보면 구세대와 신세대가 결합된 상상도 못한 정체, 즉 믿기 힘든 혼종의 컴퓨터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고도의 인공지능이 탑재된 캐런은 아주 비범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교한 분석 장치를 이용해 구성 성분이 무엇인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잠시 비키니시티에 유행했던 해초 쉐이크의 끔찍한 부작용을 야기시키는 성분이 있다는 사실을 캐런이 분석하여 알게 된 적이 있었고, 물론 음식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도 분석 가능한데요. 예전에 플랑크톤이 실수로 이 장치에 들어갔더니 재미있는 결과를 보여줬죠. 1%는 아기고 99%는 독가스. 심지어 갓 완성된 따끈한 게살버거를 모니터 틈새로 그냥 집어넣으면 초고속 분석을 거쳐 게살버거 비법이 무엇인지 캐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이런 컴퓨터 집에 하나쯤 있으면 삶이 편할 것 같네요. 두 번째, 어마어마한 파괴력 및 위험천만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광선을 발사하여 공격하는 타입으로 음식에 쏘게 되면 순식간에 익어버리며 사물에 닿는다면 이렇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거대한 크루즈를 단숨에 두동강 낼 정도이니 얼마나 위험한지 느껴지시겠죠? 예전에 부부싸움 중 이 무기를 꺼내어 남편을 조져버리기도 했었는데 정말 살벌했었죠. 그래요. 당신은 그래야 당신다워요.
여보 사랑해요. 세 번째, 캐런은 모니터를 통해서 드라마를 틀어 편리한 TV가 될 수 있고 가게 주위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현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플랑크톤의 과거 행적들을 그대로 담은 기록물들을 저장해두고 있었는데요. 뭐 비법 훔치려다가 집게한테 내동댕이 쳐진다는 등의 실패 기록물이라 그에겐 좀 굴욕적이긴 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집게와 플랑크톤의 어린 시절을 고스란히 담은 영상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그들의 우정이 어떻게 틀어졌는지 각자 주장하는 바가 다른 답답한 상황을 아주 깔끔히 마무리했었죠. 네 번째, 네모바지 스폰지밥 두 번째 극장판에서 플랑크톤이 타임머신을 제작할 때 캐런이 아주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타임머신을 만들기 위해선 시간여행 공식을 계산하는 똑똑한 컴퓨터가 필요하였는데 마침 캐런이 딱 제격이었고 덕분에 금방 타임머신 제작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진공관을 사용하는 컴퓨터지만 성능은 노트북보다 2배 좋고 난 노트북보다 2배나 처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다재다능한 컴퓨터 캐런, 사실 이렇게 굉장한 혼종의 기계라면 언제든지 대환영입니다. 의외로 캐런은 남편인 플랑크톤 말고 딱히 다른 친구가 없을 줄 알았지만 한나라는 기계 친구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전자레인지 같이 생겼네요. 그리고 퐁퐁 부인 및 다라미와 함께 걸파워라는 모임을 만들어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걸파워 모임의 새로운 회원인 진주가 참가했던 날엔 다 함께 오두막 캠핑을 떠나 친목을 다졌던 추억이 있죠. 시즌 6 플랑크톤 결혼 기념일을 보면 분노하는 장모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캐런의 엄마가 등장하는데요. 마치 드라마 속에 나오는 시어머니와 똑같습니다. 플랑크톤, 자네 우리 애한테 무슨 짓을 한 건가? 애를 왜 울려? 우리 애는 현금이 준비랑 결혼했어야 했어. 그럼 돈 고생도 안 하고 자네랑 결혼을 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 또한 플랑크톤과 캐런 사이에 칩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짜 캐런이 낳은 자식은 아니고 온라인 주문을 통해 9개월 만에 집으로 배송되어 도착한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입양 가족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일본에는 감정이 있는 만능 슈퍼로봇 도라에몽이 있다면 비키니시티에는 캐런이 있습니다. 비록 기계일지라도 캐런은 플랑크톤 때문에 웃고 울고 화내는 등 다양한 감정 상태를 보여줍니다. 특히 캐런이 슬플 때 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웃으면 안 되죠. 나 지금 즐거워. 울음, 눈물, 울음, 눈물. 아주 울지 마. 뭐 이렇게 울 일이 있다고 그래? 또한 더 나아가서 질투도 하는데 이는 플랑크톤이 캐런한테 설치한 질투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다고 했었죠. 물론 캐런과 플랑크톤은 함께 있을 때 달달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도 있었지만 오히려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상황이 더 빈번하였습니다. 화록한 플랑크톤이 집에 찾아오자 당장 나가라며 캐런은 그의 짐까지 내동댕이 쳐버리질 않나 새롭게 바꾼 바탕화면이 어떤지 봐달라는 걸 매정하게 무시하자 이에 열받은 캐런은 플랑크톤을 집 밖으로 내쫓는 등 시끄러운 날이 많았죠. 어찌됐건 항상 마누라에게 탈탈 털리는 플랑크톤이네요. 캐런은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즉 언제나 남편에게 진심이라는 의미인데요. 플랑크톤이 캐런2를 제작해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더니 원래의 아내 캐런을 내동댕이 쳤음에도 불구하고 집기레에서 한바탕 싸움을 일으켜 캐런이 내연녀인 캐런2를 아주 작살내버린 뒤에 했던 말을 들으면 그녀가 플랑크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루저라고 해도 난 절대로 당신을 버릴 순 없어. 그리고 플랑크톤은 자신의 실패가 전부 캐런 탓이다라는 막말을 내뱉자 그저 편지만 남겨두고 그를 떠난 적이 있었지만 저 이제 다른 네트워크로 가요. 당신의 모든 실패의 원인이 모든 나 때문이란 걸 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용서를 구하는 남편을 보고 캐런은 마음이 약해져 플랑크톤을 다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허구한 날 식당 운영이 안 된다며 투정 부리는 남편을 위해서 몰래 플랑크톤 식당 단골 손님 대역을 고용하여 남편 길을 살려준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 캐런의 취지는 좋았지만 안타깝게도 끔찍한 맛의 미끼 음식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시민이 모든 사실을 폭로해버려서 플랑크톤만 2번 죽이는 셈이 되었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결혼 기념일을 까맣게 잊고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어떤 기분일 것 같나요? 이런 멋대가리 없는 사람 같으니 우리 결혼 기념일이잖아요. 그거 야호. 정말 실망스럽겠죠? 심지어 캐런은 남편이 그토록 원하는 게살버거 비법을 캐내어 결혼기념일 선물로 주려고 준비까지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남편에 대한 실망감은 무척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스폰지밥의 조언을 듣고 캐런 앞에서 앙증맞은 사랑의 노래를 불러준 플랑크톤에게 큰 감동받은 캐런. 결혼기념일인데 이딴 반응이나 보인 남편이라 진짜 욕 한 바가지 박아도 시원찮을 판에 노래 한 곡으로 마음이 풀어진 것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표현을 잘하자는 교훈을 주는 듯 합니다.
사실 플랑크톤은 예전에 부부싸움 후 기계가 아닌 살아있는 진짜 여자를 원한다는 속마음을 슬쩍 드러낸 적이 있었는데요. 진짜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컴퓨터는 결국 차가운 기계일 뿐이야. 그저 웃어넘기기에는 뭔가 그의 마음이 이해가 돼서 안타까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때 슬픈 플랑크톤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자는 바로 집게사장의 엄마였죠.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려는 거냐며 불같이 화를 내는 캐런을 향해 플랑크톤은 이렇게 응대합니다. 코드 연결되면 바가지만 크게 되는 컴퓨터 아줌마 맞잖아. 직역하면 유선통합 여성 뇌파괴라는 의미이며 EBS판인 네모네모 스펀지송에서는 아주 맛깔난 번역으로 잘 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매사 비법 탈취에 실패하고 패배자처럼 지내는 자신에게 마누라가 하는 말은 그저 잔소리로만 들릴 테고 곧 부부싸움으로 이어져서 스트레스만 받으니 플랑크톤은 캐런을 내심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티격태격하며 자주 싸워도 결혼생활 25년 동안 이혼이란 없었고 물론 캐런이 남편에게 실증나서 잠시 떠난 적이 있었지만 혹여나 빈말이더라도 그나마 캐런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플랑크톤 덕분에 둘의 사이가 지속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비키니시티를 대표하는 빌런 듀오 플랑크톤과 캐런. 플랑크톤의 전성기는 곧 캐런의 전성기를 뜻합니다. 항상 캐런은 버거비법 탈취 작전에 관하여 남편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내 말대로만 하면 게살버거 비법이 당신께 될 수 있어요. 심리 접속기만 있으면 상대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집게사장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걸 당신의 머리로 옮겨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작지만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데요. 내가 안 가르쳐주면 아무 일도 못하죠? 스펀지밥도 아기로 만들어버리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작전은 수행 과정 중 실패로 돌아가기만 하였고 수많은 실패들 사이에서 오직 단 하나의 작전인 플랜 G만이 성공하였습니다. 플랜 G란 용왕의 왕관을 다른 도시에 팔아넘겼다 라는 억울한 누명을 집게에게 씌우고 결국 게살버거 비법 탈취에 성공하여 비키니시티 전체를 플랑크톤 왕국으로 삼는 어마어마한 작전이었는데요. 이 플랜 G의 성공이 이루어졌던 때가 악당 부부의 유일한 전성기 시절입니다. 무척 친근하게 느껴지지만 어떻게 보면 캐런 역시 집게사장에게는 적군이나 마찬가지로 집게리아 식당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 캐런의 궁극적인 목표죠. 집게리아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요. 과연 이 악당 부부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TMI 첫 번째, 징징이가 플랑크톤 가게의 건축 재료 및 가구들을 이용해 아주 화려한 인테리어를 만들었을 때 스폰지밥이 컴퓨터로 열심히 카드 게임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이 컴퓨터는 사실 캐런이었다고 하죠. 그럼 저 컴퓨터는? 플랑크톤 부인이잖아요. 아무튼 아주 잘했어. TMI 두 번째, 캐런은 다라미와 함께 말 그대로 무지성 바보가 되어버린 비키니시티 시민들을 계몽시켜 도시를 원래대로 복구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플랑크톤이 만든 꺼벙이 소스 때문에 모두 멍청이가 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비키니시티 대학을 설립해 시민들을 교육시켰고 한 학기 만에 거의 모든 시민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플랑크톤만 빼놓고요. 그래서 캐런은 남편에게 나머지 공부를 시키기 위해 서둘러 집에 가게 되었죠. TMI 세 번째, 캐런의 갓난아기 시절 모습은 어떨까요? 한때 플랑크톤은 가스를 들이마시면 어린아이가 되는 베이비가스의 성능을 시험해보기 위해 캐런에게 뿌린 적이 있었는데 가스를 들이마신 캐런은 단숨에 자그마한 계산기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숫자를 이용해 대답하는 게 꽤 앙증맞지 않나요? 오늘 제가 준비해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